정수 스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택을 만들 때 초기화 부분 그리고 이 생성자, 그러니까 생성자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언어별 특성들을 이제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택 하면은 세 가지 연산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픽, 푸시, 팝입니다. 그래서 푸시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연산이고, 팝은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고, 픽은 데이터, 그 저장된 데이터의 변경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스택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세 가지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 언어를 가지고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C++를 가지고 살펴보는데, 저는 이제 이클립스를 쓸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이클립스를 안 쓰셔도 되는데, 이클립스와 관련돼서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 소스에 보면은 4개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 파일.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C++ 프로젝트를 드리면 이클립스 버전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클립스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제 거기에 있는 소스만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들 이클립스를 쓰더라도 맥에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거를 임포트 해가지고 쓰실 수는 없어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윈도우에 맞는 버전으로 프로젝트, 제가 기본 프로젝트 드린 게 있죠. 그것을 복사를 한 다음에 소스 파일만 바꿔주시면 돼요. 뱅크 어카운트 관련해서 제가 프로젝트 하나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윈도우 버전요. 그거를 복사해 가지고 소스만 바꾸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에 테스트로 끝나는 파일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이제 자료 구조와 관련해서는 이게 유닛 테스트를 하는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함수들이 이렇게 요 유닛 테스트에서 만들라고 하는 형태대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 함수들이 뭐라는 거냐면은 내가 만든 자료 구조를 검사하는 함수들입니다. 보통 유닛 테스트라고 하는,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함수들을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수를 하나 만들기 전에 그 함수를 검사를 할 함수들을 여러 개 만들어 보고, 만들거나 하나만 만들어도 되고, 뭐 그거는 만들기에 따라 다르고, 그 만든 다음에 이제 이 테스트를 실행했을 때 모두 통과가 되면은 내 코드가 내 기대한 대로 동작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의 경우에는 구글 테스트라고 하는 유닛 테스트를 활용할 거고, 그 구글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작성할 때 함수 이름이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요게 그 이제 테스트할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 인자들이 테스트 이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스택을 테스트할 거고, 그 스택에서 뭘 테스트할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함수의 어떤 인자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검사를 하고 싶은지를 표시하면 되는 거고, 테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게 이제 실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코드가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어떤 결과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런 assert equal, assert true 같은 요 유닛 테스트 도구에서 제공되는 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스택의 크기가 0이 돼야 되는데 0이 맞는지, is empty가 true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는 형태대로 내가 코딩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얘를 실행하려면 요 파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all test.cpp가 있습니다. 실제 그 실행되는 건 우리가 메인 함수죠. C++나 C에서는. 그래서 이 메인 함수가 그 stack.test.cpp에 있는 그 테스트 함수들을 다 실행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료 구조를 드리면 all test.cpp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로 끝나는 cpp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파일이 있는 거고 이 all test.cpp는 앞으로 안 바뀌어요.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늘 동일합니다. 뭐만 바뀌냐면은 요 파일만 그 자료 구조마다 달라지겠죠. 요것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만드는 자료 구조는 뭐 이렇게 저는 cpp 파일 안 만들고 헤더 파일에다가 그냥 몽땅 다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이 함수들의 정의를 여기다가는 헤더 파일에는 선언만 하고 cpp 파일에다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파일의 개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 구조마다 헤더 파일만 하나 만들어서 모든 코딩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건 제가 이제 번잡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좋은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반복자를 요 스택 안에다 넣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반복자와 관련된 클래스를 그냥 별도 만들어서 옆에다가 이렇게 파일로 하나 더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복자와 관련된 C++ 반복자와 관련된 걸 별도로 두면 이 스택을 살펴볼 때 반복자가 눈에 안 들어오니까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반복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반복자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제가 늘 드릴 테니까 그냥 요 헤더 파일에는 반복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같은 챕터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드리는데 요 반복자 파일은 안 변할 거예요, 또. 그래서 늘 반복자 파일은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클립스에서 얘를 빌드하면 컴파일이 될 거고 이제 바이너리의 요 exe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윈도우에서는 이제 exe 파일이 될 거고 맥에서는 또 exe란 확장자 쓰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가 있어야 실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누르면은 콘솔에 테스트의 실행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각 테스트마다 왜 실패했는지가 나와요. 그럼 쭉 보시면은 한 개 테스트가 통과됐고 세 개 테스트가 실패했고 어떤 것들이 실패했는지 스택점 뭐 이렇게 나오죠. 요게 뭐냐면은 테스트에서 우리가 인지해 준 게 스택 뭐 있죠? 그럼 그 함수들이 실행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결과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실패가 되지 않게끔 잘 짜야 되겠죠. 그래서 통과된 거는 빅5 부분입니다. 빅5는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이제 실패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스택에 세 개의 멤버 변수가 있죠. capacity, top, ite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그리고 현재 크기, 탑이 들어갈 위치. 그러니까 탑은 우리가 새로 집어넣을 때에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간 위치는 탑 위치가 아니라 탑 마이너스 1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탑이 크기 역할을 하고 이제 어디에 저장할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tems가 있고 그 다음에 increase capacity라는 함수가 있는데 private한 메소드들은 여기다가 정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맨 뒤에다가 정의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호출하는 함수는 아니고 안에서 공간이 부족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코드를 보면은 부족할 때 용량을 몇 배로 확장해요? 코드 보면 용량을 2배로 확장하고 있죠. S배, 그러니까 1배 이상만 확장하면은 평균 비용이 얼마가 된다? 5완이 되는 거예요.
매번 항상 10개씩, 5개씩 늘리면은 평균 비용은 5n이 됩니다. 그래서 2배, 1.5배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언어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는 그냥 2배로 늘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2배로 확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이 나오고 제가 하는 스타일은 생성자, 소멸자, 빅5, 그 다음에 일반 연산들 이런 순서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나오고 있고 이제 C++는 기본 생성자 아니 기본 인자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생성자의 개수를 조금 줄일 수는 있죠. 그래서 내가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호출하면은 용량이 얼마예요?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호출한다. 인자를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럼 용량이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0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너무 적게 시작을 하면은 초반에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은 2배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1, 2, 4 이렇게 되니까 일반적인 자바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용량을 10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C++는 기본 용량을 0으로 출발하긴 하는데 그건 별로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0으로 형태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데 내가 저걸 테스트해 보고 싶으면은 저 10을 좀 줄여주면 좋겠죠. 왜냐하면은 10개가 넘어가야 용량이 확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집어넣어야 되는 데이터가 많겠죠. 그러면 테스트할 때는 캐패시티를 어떻게 주면 좋아요? 좀 작게 3, 뭐 이렇게 주면은 이제 테스트하기가 좀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10으로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는 캐패시티를 좀 줄여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생성자는 이제 초기값 목록을 받는 생성자예요. 그래서 C++에서는 std initialize list라고 하는 저걸 이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어려우면 그냥 저렇구나라고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저것 때문에 나는 안 되겠다, 모르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되신 분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소멸자죠. 소멸자에서는 동적 생성했으니까 반납하는 게 필요해서 저 소멸자가 들어가는 거고 저런 소멸자가 있으면 빅5를 원래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은 복사가 필요한 거니까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생성자 그 소멸자 앞에 버추를 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 클래스를 혹시 상속해서 뭘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소멸자가 버추얼이 돼야 돼요. 근데 얘를 상속해야 될 건 아닐지만 그냥 저는 또 맨날 만들다 보면 습관적으로 소멸자는 버추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멸자를 버추얼로 만드는 거는 그 객체 지향에서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이고요. 크게 자료 구조에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빅5입니다. 빅5에서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 복사 대입, 이동 대입 이렇게 4개를 제공하고 있고 카피 앤 수업 이디움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 만들고 나머지 것들은 수업을 이용해 가지고 좀 간결하게 만들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동적 할당하는 아이템스죠. 그래서 저 아이템스를 복제를 해줘야 되니까 새 공간에 복제해야 되니까 새 공간을 확보하고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사도 어려우면 그냥 폼으로 만드세요. 근데 이제 메모리 복사를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에서 메모리 복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std copy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저 함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헤더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려면은 그 알고리즘에 있는 여러 함수들을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알고리즘, 유틸리티 요 두 개의 헤더에 있는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져다가 쉽게 이제 활용할 줄 아셔야 되겠고, 이게 이동 생성자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옛 걸 뺏어오는 거죠. 옛 걸 뺏어오고 옛 거에다 내 거를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 0으로 만들어 가지고 얘한테는 얘가 가리키는 건 이제 널피터리 되고 얘가 가리키던 건 내가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이동 생성자를 만들고 있고, 복사 대입은 여기 한 줄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A 이퀄 A가 올 수 있으니까 똑같은 A 이퀄 A가 오면은 복사하는 게 필요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니까. 그 경우에는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주소가 같으면은 안 하고, 주소가 다른 애가 오면은 걔랑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 걔를 먼저 템프로 복사한 다음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얘는 아더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아더는 그대로 A 이퀄 B면 B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를 템프로 옮겨온 다음에 수업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건 이제 복사, 이동 대입이 되겠죠. 얘는 그냥 복사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템프가 요 오는 인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애니까 그냥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오고 내 걸 주고, 이런 형태로 이제 구축하면 되겠고요. 요 5가지 빅5와 수업은 뭐 항상 자료 구조 만들 때 제가 만들어서 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저거를 어떻게 만드는 거고 왜 저렇게 만드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위 수준에서는 C++를 잘 안 쓰실 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한 번씩 만들어 볼게요. is empty. 비어 있느냐 아니냐를 물어봐요. 보통 is empty, is full 요 두 가지를 이제 자료 구조 만들 때 만드는데, 동적 자료 구조니까 is full은 필요가 없어요. full이 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is empty는 항상 내가 동적 자료 구조이든 아니든 필요한 거고요. is empty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현재 크기를 갖고 알 수 있을 거죠. 현재 크기 정보는 뭐가 유지하고 있어요? 탑이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탑이 0이면 탑이 크기예요. 그래서 탑이 0이면 현재 스택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탑이 0인지 비교해 보면 돼요. 뭐 이 파트는 뭐 언어가 바뀌어도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탑이 0인 거고, 그 다음에 현재 크기는 뭘 반환해 주면 돼요, 그럼? 탑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탑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is empty size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은 파트죠.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정도도 프로그램이 안 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앞서 소개한 것처럼 그 언어 때문에 이렇게 뭔가 들어오는 이런 빅5들은 구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도, 걔를 제외한 어떤 기본적인 자료 구조의 연산들은 되게 심플해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는 뭘 해주는 걸까요? 연산이 초기화해주는, 그쵸? 저장된 걸 모두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해줘야 되는 게 이제 크기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쵸? 기본적으로. 근데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내가 지금 막 쓰다 보면은 그 용량들이 막 늘려가지고 현재 지금 용량이 10이 아니라 막 100, 200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클리어를 하는 순간 이 용량을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만들기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은 클리어에서는 반납을 안 해요. 이 배열 기반 동축 자료 구에서는 반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요것만 해주면 돼요. 탑 이코르 0. 근데 원하시면은 뭐도 할 수 있어요. 그 아이템스를 반납하고 아이템스를 뭐 기본 용량이 10 정도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클리어의 그 기능도 구현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클리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용량을 안 하고 오히려 그렇게 용량이 많이 낭비되고 싶으면은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shrink to fit 뭐 이런 함수들을 제공해 가지고 용량을 현재 크기에 맞춰주는 그런 함수를 제공해 가지고 나중에 많은 공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면 반납하고 딱 필요한 공간만 쓰게끔 그렇게 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쉽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자료 구조의 상태를 조회하는 메소드가 isEmpty size예요. isEmpty size. 얘네들은 보시면 const고 no except죠. 예외 날발 거 없고 const예요. 그런데 클리어는 const는 아니에요. const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없애는 거니까 const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세 가지 연산, pick, push, pop 요 세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 연산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를 살펴봐야 되겠고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있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먼저 예외적인 상황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여기서 해야 되는 일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픽은 스택 탑에 있는 애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리턴만 하면 돼요. 스택 탑 위치는 색인이 어떻게 돼요? 탑이에요? 탑 마이너스 1이에요? 탑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돼요. 탑 마이너스 1. 됐죠? 이게 픽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이것만 만들면 되냐? 그렇진 않은데 우선은 뭘 해야 되는지만 초점을 둬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푸시. 푸시는 저장하는 거죠. 어디다 저장을 해요? 탑 위치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탑은 지금 마지막 요소는 탑 마이너스 1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다 저장을 하냐면 탑에다가 아이템을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뭘 해줘야 돼? 탑의 위치를 늘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라인 수가 많다.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고 독립적으로 뭘 해야 되냐? 어떤 위치에다가 이제 값을 저장해야 되겠고 자료 구조니까 주어진 그 데이터를 자료 구조 내에다 저장해 줘야 되겠고 상태 그러니까 그 정보에 대한 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크기 정보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 줄씩 해줘도 되고 번잡하다. 그냥 한 줄로 깔끔히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탑 위치에다가 저장하는 거고 저장한 다음에는 탑이 증가돼야 되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틀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요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뭐 이런 프로그래밍 스타일 수준에 따라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원래는 이런 스타일이 더 좋아요. 코드 읽기가 편해요. 탑도 뭐 플러스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독립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플러스를 뒤쪽에 놓는 게 아니라 앞에 놓는 게 독립적으로 할 때는 얘가 더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또는 이거보다. 근데 뭐, 네.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독립적으로 썼을 때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럼 왜 그게 효과적인지를 언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C++ 수업을 배울 때 연산자를 다중정의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연산자를 다중정의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플러스 플러스를 구현해 보면 확실히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랑 차이가 있어요. 앞에 뒤에 있는 애는 이제 템프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고 걔를 또 반환해 줘야 돼요. 근데 이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는 애들은 그냥 그런 어떤 임시 변수를 안 만들고 처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L 밸류고 하나는 또 L 밸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면은 습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는 그 for loop를 만들 때도 여기도 이렇게 많이 해요.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를 앞에다가 처음엔 되게 왜냐면 습관적으로 I 플러스 플러스를 뒤에다가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앞에다가 좀 많이 하는 형태로 습관을 길어두면은 이제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를 이제 우리가 쓸 때에는 독립적으로 쓰인다. 얘가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여기 쓸 때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뒤에다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한 줄에다가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뒤에다 하지 마시고 앞에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팝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팝은 현재 위치에 있는 그 탑 마이너스 있는 걸 반환해 주고 탑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뭐 얘도 꾸역꾸역 할 수 있는데 뭐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반환할 데이터를 임시 변수에다가 넣어놓고 탑을 줄이고 그 다음에 let 하는. 근데 실제 저 임시 변수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코딩할 때 필요하지 않는데 기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은 저렇게 구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이게 또 번잡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 맞아요? 아까 위에 있는 내용하고 같나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탑 위치를 반환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탑이 하나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맞지?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한 뭘 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구현하시면 되겠죠. 그때 뭐 임시 변수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고요. 참고적으로 C++는 이 팝에서는 반환을 안 해줘요. 보이드예요. 그럼 이 팝에서는 뭐만 하냐면 탑만 감소시켜요. 탑만. C++ 라이브러리는. 근데 파이썬이나 자바는 팝에서 데이터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업, 이 자료구조 수업에서는
팝 계열의 연산들에서는 다 데이터를 반환해 줍니다. 데이터도 반환하고 그 반환에 따라서 수정해야 되는 그 정보들도 같이 그 함수에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크기 정보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통과되나? 이게 통과되면은 뭘 잘못한 걸까? 이게 통과되면 테스트를 잘 못 만든 거예요. 으씨, 테스트 진짜 잘 못 만들었네. 테스트를 잘 못 만들었네요. 통과되면 안 되죠. 그렇죠? 통과되면 안 돼. 이거 테스트를 제가 잘 못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픽은 항상 가능한가요? 픽은 항상 가능한가요? 언제 안 돼요? 스택이 비어 있을 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물론 여기도 is empty를 안 쓰고 이렇게 해도 되죠. 탑이 0이면 안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니까 is empty를 보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함수 없이 한 번 더 하니까 비효율적일 것 같다. 그런 걱정은 컴파일러가 잘 최적화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어느 게 나한테 더 가독성이 높고 어느 게 모듈화가 더 잘 됐는지를 생각해서 코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is empty를 쓰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요 파트가 어디에도 또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푸시와 팝 중에. 푸시와 팝 중에 요 예외 처리가 어디도 또 같이 적용되면 좋아요. 똑같은 게. 팝이죠. 그래서 팝도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로직 에러를 쓸지 뭐 런타임 에러를 쓸지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뭔가 내가 함수를 만들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예외적인 상황을 검사하도록 추가하는 그 부분을 같이 해야 그것까지 돼야 이 함수가 온전히 다 만들어진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에만 동작한 코드를 넣으면 이제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푸시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공간이 부족할 수가 있죠. 아이템스에 내가 확보한 어떤 공간보다 그 내가 이미 저장한 데이터가 꽉 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는 노이즈 팩터를 빼야 되겠다. 예외 발생할 수 있으니까. 팝은 노이즈 팩터가 있으면 노이즈 팩터 왜 써놨어? 팝은 노이즈 팩터가 아닙니다. 예외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픽도 노이즈 팩터가 아니구나.
const만 씁시다. push는 const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increase capacity에서 또 new 연산자를 쓰기 때문에 new 연산자를 쓰는데 특별한 방법을 안 쓰면은 항상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new 연산자를 쓰는 함수는 no except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맞는 형태가 돼요. 이렇게 만들고 실행을 해도 뭐 아까 통과됐으니까 당연히 통과가 될 거고, 여기다가 한번 없네. 통과가 되죠. 뭘 추가했죠? assert throw를 통해 가지고 예외가 발생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외가 발생하는지 요 테스트에다가 추가를 하나 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택을 3만 해가지고 용량을 3개짜리만 만든 거죠. 스택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 비어있는 상태에서 픽을 부르면 내가 발생시킨 게 SED 로직이니까 SED 로직이 발생됐고 잘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이 다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 테스트도 만들고 코드도 만들고 그럼 이제 스택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면 되고. 요거는 자바 버전은 만들어 놓은 걸로 좀 보여드리면은 뭐 별 차이 없죠. C++ 자바는 is empty 이렇게 탑 이퀄 0 여기 보면은 피크에서 is empty인 거 보고 팝도 is empty인 거 보고 push는 increase capacity. 그러니까 C++ 자바는 실제 기본적인 연산들 코드 보면 코드 내용도 별 차이 없어요. 단지 여기 보시면 C++에서 수로 할 때 동적 생성해서 수로 하진 않아요. 근데 자바는 항상 모든 객체를 동적 생성하기 때문에 수로 new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외도 객체죠. 예외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던지는 거니까 C++는 값으로 생성해서 참조로 받고 자바는 항상 동적 생성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스택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그냥 일반적인 함수처럼 만들죠. 그때는 그 C++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드는데 자바는 일반적인 함수로 만들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add test 형태로 만들고요. 자바는 또 함수만 딸랑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클래스를 정의해서 그 안에다가 add test 형태의 함수들을 쭉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얘가 단위 테스트를 뭘 활용하는 거냐면은 JUnit 5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JUnit5를 활용하려면 그 프로젝트에 JUnit5 라이브러리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에 빌드 패스, add library 해가지고 JUnit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JUnit5를 선택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JUnit5 라이브러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되는 거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녹색 표시가 나요. 녹색 표시가 나면은 모든 테스트가 다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 테스트가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빨간색 표시가 나요. 두 개의 차이는 이런 함수들, 종류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코딩이고 그 코딩 결과를 확인할 때 어떤 어서트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하는지 그것들이 이제 조금 다른 거죠. 구글 테스트하고 자바하고.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얘는 완성이 안 된 건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실패했다고 쭉 또 나옵니다. 이 파이썬은 유닛 테스트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해서 써요. 파이썬은. 그래서 이 유닛 테스트는 자바에 있는 JUnit5를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는 unitTest.testcase를 상속받게끔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함수들을 정의하면 돼요. 특별히 뭐 여기다 add 뭐 쓸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self assert list equal 뭐 self assert equal 이런 걸 써가지고 똑같은 것들을 테스트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닛 테스트 메인을 실행하면은 이 테스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